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경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화 그랬는데요. 이제는 자동화도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바로 자동화보다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동화 인공지능의 관계,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죠. 자동화는 뭐냐면 그냥 자동차가 에어컨이 자동으로 나오고 그냥 기아가 자동이 이런 시대인데요. 이제는 그 운전자는 책을 보고 있어도 자동차가 알아서 신호등도 지키고 그다음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바로 그런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의료 쪽도 바로 이제 지금까지 자동화였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화가 안 되면 데이터 관리를 안 하면 이제 병원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데이터 스트림즈 이영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문과인데요. 참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 세계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저한테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바로 이런 분이 우리 계셔야 우주를 향해 달릴 수 있는데 자, 의료 쪽 이런 전문적인 얘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데이터 스트림즈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데이터 스트림스는 그 태생부터 데이터를 했습니다. 아, 태생.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이런 법인화해서 우리가 운영한 지는 지금 이제 2001년이니까 지금 16년이 넘었죠. 예.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스트림스는 그 당시에는 이제 빅데이터란 말이 없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 황해 법칙인가요? 모어의 법칙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하드웨어 가격이 급격하게 이렇게 싸진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저도 뭐 너도 나도 이제 그걸 사서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량이 바뀌네. 그래서 이제 대용량 처리를 하자.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유행이었죠 그때. 근데 이제 한 2011년, 12년부터 그 빅데이터란 말이 막 나와서 정부에서 뭐 빅데이터를 해라. 빅데이터를 하면은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뭐 하니까 해라라고 해서 막 했는데 뭐 무조건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 개념을 알고 하랬던 건가요? 그건 잘 모르시겠죠. 그럼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있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 시대가 돈이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것도 공부하신 김에 이쪽 사업으로 이제 하신 거군요. 예,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뭐 미래학자들이 빅데이터가 뭐 4차 혁명의 주도가 되고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데이터를 거의 20년 이상 했잖아요. 했는데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진짜 그렇겠다. 정말 데이터가 중요한 거구나. 뭐든지 데이터로 표현이 되고 그것들이 지식화되고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좀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슈퍼컴퓨터 여러분 많이 그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활용한 유전자 분석이 질병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예방하고 가는 것이 바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건가요? 뭐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벌써 저희들이 20년 전에 뭐 그 대용량 처리할 때도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있었어요. 뭐 크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크레이지는 알아도 크레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전에 뭐 이렇게 그 시스템 공학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건물 자체가 그 크레이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크레이라고 거기다 했군요. 크레이를 이제 집어넣고 예. 이제 대용량 처리를 한 거죠. 아니, 대용량이 뭐 그 당시에는 초 대용량 예. 데이터를 처리를 한 거죠. 그때 이제 한 게 유전자 질병 뭐 유전자 분석이라 이런 것들 이제 거기서 했고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날씨 시뮬레이션 하는 거. 네. 그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것들을 그 병렬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예. 그 시스템에서 나는 열을 이렇게 식히기 위해서 예. 그 또 이렇게 쿨러가 들어갑니다. 순행식 뭐 이런 예. 그런 쿨러가 이렇게 들어가서 쿨링을 하고 자동차처럼 예. 그렇게 큰 이제 그런 기계였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하둡이라고 해서 공짜로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그때를 하시니까는 지금 USB도 안 된 거를 쓰는 거 돈을 내는데 이제는 예, 예. 그게 뭐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거를 써도 공짜로. 공짜로 처리할 수 공짜로. 있게 된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슈퍼컴퓨터든 또 슈퍼컴퓨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었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더 발전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다시피 그 애플 컴퓨터가 있잖아요. 예. 애플 컴퓨터가 있었는데 애플은 이제 폐쇄형이잖아요. 폐쇄형.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열린 건지. 애플은 네. 위에서 내가 개발자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막 개발해서 할 수가 예. 없어요. 네. 애플이 제공하는 거를 써야 되는데 이제 IBM 컴패터블이라고 하는데 IBM 호환형 거기는 이제 스펙이 다 공개돼 있어서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IBM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예. 팔리게 되고 예. 애플이 그때 한때 그렇게 어려워졌다가 다시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살아나서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공개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능력이 예. 아주 커지고 근데 예. 그걸 가지고 생태계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빅데이터도 이제 그런 식이고 이런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 오픈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슈퍼컴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자꾸 개발하면 예. 이제 더 좋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그렇죠. 거죠. 지금 사실 질문 1, 2, 3이 제가 보니까 전부 질병을 예측하는 그것이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이런 걸로 가능하다. 지금 이런 질문을 제가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걸 좀 묶어가지고 인간이 참 내일에 내가 무슨 병이 걸릴 것 같다. 그걸 좀 알면 대비하고 약도 먹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컴퓨터와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이 의료, 그 융복합체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예측이잖아요. 예측. 그렇죠. 예측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뭐 내 DNA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근데 분석을 현재 DNA. 현재 DNA. 근데 실제 예측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히스토리예요. 과거예요. 히스토리. 그동안 내가 술을 얼마나 먹었고 운동을 안 했고 이런 건가요? 뭐 아니면 그럴 수도 부모님들의 있고, 히스토리.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유전자를 분석한다 그러면 그 부모의 어떤 기록, 그러니까 그 과거의 후의 기록. 저의 데이터를 필요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과거는 미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건 들어봤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유전자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시스템은 무조건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 히스토리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미래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쭉 이렇게 변하면 그 뒤에 변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변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병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IoT 활용한 실시간 분석, 그러니까 수술실 요양병원, 웨어러블 장치, 심장병원 환자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질문해달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병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2년 전에 그 일본에서 이렇게 맥파, 예. 그러니까 이제 뇌파도 있고요. 맥파에는 이제 우리 심장에서 뛰는 박동, 예.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이제 생체 신호죠. 그런 걸 이제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 보면 예. 이 사람이 이제 뭐 정신병의 그 징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지, 적게 받고 있는 건지, 그 스트레스를 미리 또 예측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렇죠. 그것들을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국방에 적용해서 이제 병사들이 뭐 탈영을 한다든지 뭐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총기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해보자. 있었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네. 벌써 30분이 다 돼가고 아 벌써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환자 서비스 개인 수준까지도 심화할 수 있다. 요 질문까지 제가 좀 받은 건데요. 어떤 건가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뭐 한 6년 전인가 그때 막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가 뭐냐 하면은 뭐 3V다. 예. 그래서 뭐 V, 볼륨, 뭐 벨로시티, 뭐 버라이어티 뭐 이렇게 3V라고 막 설명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조차도 예. 뭐 개인화는 포기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개인화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분석해서 뭐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뭐 그 병원이 흥하겠다 망하겠다 아는데 예. 아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개인이 예. 예. 우리 장 실장님이 예. 어떻게 될 건가 예. 이런 게 더 관심이 있잖아요. 개인이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네. 개인 레벨까지 아주 세밀하게 예.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빅데이터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왜 그럼 전문가들이 개인화는 못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뭐 과거 데이터도 당연히 뭐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개인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걸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CRM이라는 개념이 벌써 뭐 15년, 2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은 개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빅데이터 예. 버전을 바꾸면 개인화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까지 심화가 돼야지 비로소 그 빅데이터가 그나마 쓸모 있게 쓸 수 있다라는 예. 거죠. 3V 플러스 P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퍼스널라이제이션.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이해가 된 건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탔는데 내가 에어컨을 18도나 19도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튼 거야. 네. 근데 얘가 내가 딱 탔는데 어디서 화가 났어요. 음, 그럼 얘가 한 17도로 내려. 아, 이 사람 화가 났구나. 음, 그다음에 내가 좀 화가 안 났어요. 그럼 한 20도 해놓고 음. 그 친구가 저를 알아서 케어하고 저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해주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자동화는 그냥 내가 한 19도 났으면 19도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내가 화가 났든 안 났든 간에 덥든 춥든 간에 뭐 그런 것이 인공지능. 천재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우리 그 병원 관계자나 또 의료진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료나 병원들 그다음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 막대 먹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진짜 북핵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잘 관리하게끔 한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미국의 미국 시장에서 뭐 IT 쪽에 투자되는 거를 이렇게 좀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요. 네. 보면은 뭐 항상 이 메디컬 쪽은 이렇게 상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메디컬 쪽에 이런 IT 투자가 상당히 많다. 이건 맞는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투자할 수밖에 없고 거기를 투자함으로 해서 나오는 베니핏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 막대 먹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예. 잘 관리를 해라. 예. 가버넌스, 데이터 가버넌스를 해서 네.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무슨 뭐 병원에서 뭐 수술 데이터를 끄집어낸다든지 의료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가 끄집어내서 뭐 되네 보내 와 보서 기쁘다 이렇게만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예. 결국은 거기 가버넌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은 뭐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뭐 오픈 소스를 어떻게 가져와 가지고 뭐 하드웨어를 어떻게 쓰고 뭐 네. 그거는 다들 해요. 예. 근데 그걸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향후에 그걸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걸 저는 예. 그런 부분에 더 예.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결국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그 기업의 가치를 데이터로 평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예. 그 병원도 그 데이터에서 가치가 나온다는 거를 좀 알고 그거를 뭔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관리해서 쓰는 방법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하면 이걸 쓰면 이제 앞으로 병원이 안 망하고
이걸 안 쓰면은 그냥 계속 가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좌지간 정말 오늘 어디서든 딴 데 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이 병원에 의료 쪽에 어떻게 활용이 돼서 어떻게 발전되어 나오고 있고 미래를 누가 선점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즈 이영상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